두 번째 아이템. 첫 번째 아이템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짜증나고 후덥지근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불어온 어떻게 보면 시원한 어떻게 보면 그런 소식이었다면, 두 번째 아이템은 뭐 사실 기분이 그다지 좋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동석이란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최동석이 저는 간단치 않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의 멘토가 아니라 나쁜 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왜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삐딱하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이재명의 말과 이재명의 행동에 있어서의 논리와 명분을 제공해주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일종의 이데올로그,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사람 얘기 중에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재명에 대해서 하늘이 내렸다, 민족의 축복이다, 이 진짜 황당한 얘기도 황당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메타노니아. 저도 이 용어는 잘 모릅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회개라는 뜻인가 봐요. 회개라는 건데, 이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는 그 반감과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당연한 거잖아요. 보통의 보통의 상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과연 온전하게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뽑지 않았을 건데, 여튼 민주당의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마구마구 흔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재명이 가지는 한계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재명은 자기 위안과 위로를 좀 받으면서 최동석이 얘기했던 거를 자기가 메시지와 일정과 행동에 소화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가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메타노니아라는 그리스어를 두고, 메타노니아가 회개입니다. 메타노니아라는 그리스어를 두고 과거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전파자가 바뀌는 현상이라고 설명하면서, 회개라는 그리스어를 어떻게 설명했냐? 사도 바울이 예수를 통해 가지고 예수의 전파자로 바뀌는 그런 현상을 회개다, 메타노니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한국인들이 점점 이재명과 관련한 메타노니아가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 메타노니아, 회개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 두 가지죠. 우리는 이재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울면서 이재명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우리가 잘못 알았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고, 이재명을 예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로 빗댄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이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 왜 그러냐? 예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재명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이재명이란 사람이 이 최동석이란 사람을 정상적인 사고라면 이러지 않겠어요? 이거 진짜 제정신이 아니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래야 되잖아.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지. 어제는 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어제는 제가 소개시켰었잖아요. 형수 욕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죠? 형님의 전통적 가치체계와 이재명이라는 민주적 가치체계가 집안에서 충돌을 한 거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런 것들이 하이데거의 존재의 뭐였죠?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어제 혹시 기억나는 거 계십니까? 하이데거의 존재,
하이데거의 존재의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이 안 떠오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이재명이 실제 반성을 했습니까?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과정이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경험이라는 건데, 저도 그걸 듣고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존재의 땡땡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거짓말은 어떻게 한다? 자주 반복적으로 크게 집요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은 본인이 말하기 그런데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거죠. 또 대선 후보 시절 5월 달에 전남 순천 유세에서 뭐라고 하냐? 비도 오는데 이 자리에 모여진 이 광경을 잊지 않겠다며 이재명은 쇼를 합니다. 큰절을 하니까 최동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저 장면을 보면서 한국이 이제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다 생각했다. 5년은 너무 짧다. 한 10년, 20년을 해도 된다. 저런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메르켈과 딱 관련지입니다. 메르켈이 16년 했으니까 이재명도 좀 헌법을 고쳐서 길게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개헌 얘기를 할 겁니다. 분명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친문, 이재명이 몰래 했죠? 비명 행사를 했습니다. 친문을 행사시켰죠. 그런데 최동석이 어떻게 얘기했냐? 예전에 친문 세력을 두고 구태 정치의 문법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들이다. 이재명은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다 기득권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데 시민들의 힘으로 살아난 거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야 하고 우리 국가도 우리 민족 전체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한다. 참, 이 정도로 속된 말로 빨아주니까, 그리고 친문을 비명을 확 다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행사시켰잖아요. 사실상 정치적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의 국가, 이재명의 민주당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얘기를 해대니까 사회자도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 특정 개인을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느냐 그런 얘기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이재명을 몰라서 그런다. 천재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뭘 하는지 모른다. 와, 이 정도 되면 뭐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나에 대해서 미워하는 사람은 내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개딸들한테 본인한테 끝없이 희망과 우쭈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우쭈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을 두고 영재성을 가진 천재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또 얘기를 하는데 김혜경에 대해서도 아첨과 아부를 했습니다. 이재명 부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재명의 한쪽 귀를 김혜경이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 보죠? 김혜경 여사가. 그래서 하는데 여기에서도 진짜 궤변과 이쪽 사람의 입장에서의 어떤 미담이 넘쳐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경기도 법인카드 진짜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재판 받으셔가지고 본인이 무죄면 떳떳하게 하십시오. 뭐가 그렇게 생겨서 모든 재판을 중지시킵니까? 경기도 법인카드 다 누가 먹었습니까? 그 많은 과일, 그 많은 초밥, 그 많은 샌드위치, 그 많은 한우 누가 먹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먹었나?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혜경 여사께서 먹었잖아요. 영수증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관용차 누가 탔죠? 배우자 팀, 사모님 팀 누가 운영을 했죠? 이 모든 것들 공익제보자 관련해가지고 조명현 씨가 다 공개를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과를 했거든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정치검찰이 나한테 있지도 않은 죄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속된 말로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쉴드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선 때는 뭐 이겨야 되니까 그때는 덜 뻔뻔한 거죠. 반성하는 척, 죄송한 척을 하면서 김혜경 여사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를 두고 어떻게 얘기하냐. 억지 추량으로 마지못해 한 사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명을 한 차원 높였다. 그리고 이를 공개했던, 폭로했던 조명현, 우리 공익제보자 이 조명현 씨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스럽다 하면서 이 사람을 또 까. 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권력에 향하는, 권력에 기울어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김혜경 사관은 대한민국의 문명을 한 차원 높이는 역할을 했다. 엄청난 거다. 한국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 거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까지 우리의 관행은 공과 사를 구별하는 기준이 매우 모호했다. 김혜경의 사과를 보면 자기가 그런 것을 잘 몰랐다는 거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야 되냐. 공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김혜경의 사과는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경정을 울려주는 사과다. 보십시오. 아니, 공무원에서 공적 영역에 써야 되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제사상에 올리는 과일, 내가 먹는 한우 초밥, 한우 샌드위치 초밥, 그게 몇 천만 원어치잖아요. 그리고 관용차, 아니 경기도 지사가 배우자를 위해서 공무원이 사적으로 그 사람들 갑질당한 거예요. 그럼 반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죗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마지못해 인사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경정을 울려주는 사과? 그게 사과였습니까? 억지 춘향으로 해가지고 면피용으로 때운 거지?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은 궤변론자. 제가 볼 때 엄청난, 뭐랄까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과 앞으로의 어떤 일정과 메시지와 모든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대단한 나쁜 의미의 궤변론자, 멘토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희가 의심스럽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했냐? 하급 직원이 그걸 다 녹음했다가 지금 풀어내면서 공익제보하는 것처럼 한다. 저희가 의심스럽다. 야, 이거 진실을 말한 사람, 진실을 녹취 없이,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조명현 씨가 하도 얼마나 반복적으로 갑질이 경우에 맞지 않은 사람. 아니,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 됐는데 속된 말로 누구의 사적 비서처럼 갑질 당하면 그걸 꾹 참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양심 선언을 해서 공익 제보를 했는데 증거가 아무도 없으면 최동석이라는 사람 당신부터 가짜 뉴스다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영수증과 녹취와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기껏 한다는 게 뭐냐? 녹음했다가 지금 풀어내면서 공익제보를 한 것처럼 그러면서 하급 직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아이고 참. 경기도 법인카드가 뭡니까?
경기도지사 시절에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 되기 전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예산으로 자기 식사비와 과일값, 세탁비 등을 결제하고 1억 653만 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 근데 대통령 되니까 재판이 중지됐다. 황당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조명현 씨, 그리고 또 배모 씨란 여러 사람들이 공무원이 사적으로 배우자 팀, 사모님 팀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적으로 개인 비서처럼 일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조명현, 우리 제보자님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제가 대선 기간이고 여러 곳에서 이 조명현 씨를 보는 기회가 있는데요. 저도 좋은 말씀 드리고 응원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조명현 씨가 하는 뭐 방송이나 되거나 아니면 여러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관심 갖고요.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실을 말해주는, 뻔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거기 가서 누구보다 빠르게 세탁하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실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올바른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최동석이라는 인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회계, 메타노니아, 우리나라 국민이 이재명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 메타노니아가 일고 있다는 이 황당한 얘기부터 해서 이재명뿐만이 아니라 김혜경 씨에 대한 엄청난 아청과 아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최동석 씨가 이준석, 대선 기간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도 비아냥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잠깐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자도 비판을 하고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20, 30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우선 최동석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준석 같은 아이가 말하는 걸 쭉 들어보면 저놈이 완전히 자기 입속만을 챙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이준석을 이재명이라고 제가 잘못 읽었잖아요. 은연중에 딱 이게 자연스럽게 그게 주어만 바꾸면 이 문장이 딱 떨어지는데 차마 최동석 씨는 그걸 말을 못하나 보죠. 여하튼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20, 30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준석을 지지하는 2030이 있다면 이준석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애들만 있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여하튼 뭐냐? 이재명 말고는 모든 사람을 다 돌려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재명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제가 볼 때 사실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청과 아부를 하는 거죠. 이게 기울어져 보십시오. 끈이 떨어져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이런 최동석 같은 인간이 가장 빠르게 빛의 속도로 세탁할 사람입니다. 다음에 권력을 쥐는 사람한테 이재명 입에 참아 올리기도 좀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제가 볼 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할 겁니다. 문명 국가, 문명 수준을 후퇴시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아이템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리짜이밍 둘 다 유체 이탈 화법 맞습니다. 유체 이탈 화법의 대마왕들이죠. 본인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어하고 목적어를 바꾸면 굉장히 어울릴 만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본인들은 굉장히 지고지순하고 목적어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보면 목적어를 주어로 하고 주어를 목적어로 하면 딱 떨어지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체 이탈 화법. 전유건 TV 뉴스외전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러시는 거 존경스러운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때 한민수 대변인인가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호칭도 안 붙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죠. 그 뷰가 그게 한 15분? 아니요, 한 8분인가요? 10분 내외의 그 클립인데, 동영상인데, 130만 뷰인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들이 가짜뉴스나 격에 맞지 않게끔 우리를 공격하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진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벌써 두 번째 아이템까지 하는데 시간이 제법 같습니다.